환율이 1,4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건 여러분이 해외 주식을 너무 많이 사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와 총재의 발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환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를 지목했죠.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고 나가는 힘이 너무 강해서 환율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오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설명이 정말 충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국가 경제의 성적표라 불리는 환율이 흔들리는데 그 원인을 단순히 국민들의 투자 패턴 탓으로 돌리는 이 상황, 과연 이것이 원인일까요? 아니면 어떤 거대한 문제의 결과일까요? 오늘은 한국은행이 말하지 않는 1,400원 환율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달러 유입이 늘어 환율은 하락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선전하며 무역 수지는 분명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1,300원 중반을 넘어 1,400원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죠. 과거의 공식대로라면 원화 강세 압력이 훨씬 더 강해져 환율이 내려갔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1,400원이 뉴노멀로 굳어질 이유는 설명되지 않죠. 한국은행은 이걸 두고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보다 개인이 해외 투자로 쓰는 달러가 더 많아서 상쇄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경상수지의 힘보다 자본수지의 힘이 더 세졌다는 건데 이건 단순한 수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 성장성, 자본시장 신뢰를 종합한 결과로서 대한민국 원화가 가진 매력도 자체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환율이 오른 게 아닙니다. 한국 시장에 답이 없으니까 해외로 떠난 것이고 그 결과로 환율이 오른 겁니다. 자본은 물과 같아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게 물리법칙입니다. 이를 일드갭, 기대 수익률 격차라고 하죠. 미국은 AI 혁명과 빅테크 실적을 앞세워 끊임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우리보다 높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주주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잘나가는 핵심 사업부만 떼어내 따로 상장하는 이른바 물적 분할은 이제 낯설지도 않죠.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기존 주주들은 정작 가장 가치 있는 사업이 빠져나간 뒤 남은 주식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합병 비율 논란이 불거지는 사례들도 끊이지 않는데요.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가치가 희석되는 결정들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는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인 시장에서 장기 투자와 신뢰가 자리잡기 어려운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똑똑해진 서학개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건 매국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전략으로 보이죠. 물론 최근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외환 스와프를 활용해 달러 매수 수요를 줄이거나 고환율 시 달러를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민 노후 자금을 위한 영리한 매매인지 아니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동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구조적 압력을 해결하는 근본 처방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는 조만간 별도의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단기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본다면 지금의 고환율은 개인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매력적인 투자처를 만들지 못한 금리 정책, 기업 거버넌스, 그리고 구조적 저성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성적표인 겁니다. 환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시장은 원화를 들고 가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원화를 위험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이 해외 투자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건 매우 위험한 프레임입니다. 왜냐고요? 책임의 화살을 정책에서 개인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환율 방어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 사이에서 선택된 금리 정책, 그리고 자본시장 구조 개선이 지연된 복합적인 요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희가 국장을 버리고 미장을 가서 그래 라는 식으로 퉁친다면 문제의 본질인 펀더멘탈 약화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애꿎은 투자자들의 손발만 묶으려들 겁니다. 실제로 정부 일각에서는 연기금의 환해지 비율을 조정하거나 해외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이건 배가 침몰하고 있어서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타는 건데 승객들이 움직여서 배가 기운다며 구명보트를 뺏으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한국은행의 진단이 맞든 틀리든 명확한 팩트는 하나입니다. 고환율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며 1,400원은 이제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가는 원화 가치를 지키고 싶겠지만 우리 개인은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반등이 없는 한 원화만 100% 들고 있는 건 내 자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자산 방어 차원에서 달러 자산과 해외 자산을 포함한 통화 다변화 전략을 고민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답이 있는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는 선택도 아니죠. 다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은의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환율 시대, 여러분은 현재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원화 예금에만 모든 걸 맡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투자 현황과 인사이트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